네, 오늘은 미분의 활용 5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5 단원 구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함수의 활용, 1개 도함수의 활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단원에 대한 내용. 자, 1개 도함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용은 그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함수 값이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함수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분석할 수 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또는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수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증가 감소의 정의부터 보면 정의역에 있는 두 개의 원소 x1보다 x2가 크다고 할 때 f1의 x1에서의 함수값이랑 x2에서 함수값이랑 비교했을 때 x2가 얘가 더 큰 거죠. x가 커짐에 따라 함수값도 이렇게 갈 때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인크리징 한다라고 하고 x1보다 x2로 갈 때 이쪽으로 감에 따라서 얘보다 얘가 작아졌죠. 이럴 때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증가 감소랑 도함수, 1개 도함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랑 동일하죠.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증가 값이 커지고 있죠.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 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접선의 기울기가 보면 양인 거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양의 값을 갖는다. 자, 감소하는 함수일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보면 이게 음수인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일 텐데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쵸?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게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는 기울기가 음수.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감소함수는 기울기가 음수다. 그래서 어떤 이 정의역에 있는 인터벌 i라고 했죠. i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크면이네요. 0보다 크면, 0보다 얘가 크면 증가한다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증가함수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에서 이 도함수 값이 0이 나오거나 또는 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 x를 모두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이용해서 정의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의 값이 양인지 음인지를 확인을 해서 양의 값을 가지면 그 부분은 증가하는 부분이고 음의 값을 가지면 그 구간에서는 함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5-1번. fx가 x제곱 플러스 2x일 때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문제풀이를 위해서 좀 메모장 창을 열었습니다. 자,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일단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합니다. 도함수를 1개 도함수를 구해 볼게요. 그럼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구간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2로 이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부분을 찾으면요. 이건 언제 발생하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0일 때 발생을 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x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도함수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는 0인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뭐 0이나 여기 0도 있고 1도 있고 여러 개의 값이 있겠죠. 이런 값, 0 같은 거 넣어볼까요? 0 넣으면 어떻게 나오나요? 그렇죠? 플러스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라든지 이런 거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가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2 곱하면 음수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면 감소함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생긴 거,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를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증가감소가 바뀌는 그런 함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은 이 부분이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이게 증가하는 구간, 여기가 감소하는 구간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 그다음에 감소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구간 사이에서 이 주어진 g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얘를 또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 도함수가 얼마가 될 때를 찾는다? 그렇죠? 얘가 0이 될 때를 찾자. 얘가 0이 되려면 3으로 묶어야 되겠죠? 0이 될 때를 이제 찾고 싶은 거예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xx 그렇죠? 얘가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0이니까 또 x가 3일 때 3 빼기 3이야 0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중에서 끝에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 이제 중간에 숫자들이 있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있고 3 여기는 이제 다른 숫자들 입력하고 4 여기 f 프라임 값을 생각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도함수의 값 0이고 3일 때도 0 나왔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값이 얼마일까요?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5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구나. 마이너스 4를 넣어도 어때요?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면 플러스 되겠죠? 여기 다 플러스고요. 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수 0 같은 거 넣어볼까요? 대표에서 0 넣으면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보다 큰 거. 3보다 큰 수를 넣으면 3보다 큰 수에서 3 빼면 양수고 여기도 양수겠죠? 곱하면 양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은 증가하다가 0에서 마이너스 3 사이에는 마이너스 감소, 여기는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증가 구간은 어디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자, 마이너스 4, 아까 마이너스 4 여기 포함이 됐죠? 마이너스 4는 들어가야 되고요. 이 구간이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는 구간이고, 마이너스 1까지, 그쵸? 마이너스 1일 때는 증가를 하진 않죠. 여기서는 도함수가 딱 어떤 꼭지점처럼 이렇게 증가 감소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증가 구간에서는 얘는 이 도함수가 0인 거는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개구간으로. 그 다음에 또 증가하는 구간이 3부터 4까지 증가 구간이죠. 그 다음에 감소 구간은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예제 5-2번. 요런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제곱 끝 루트 x에 대해서. 자, 메모장 다시 좀 열게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구간 찾아라. 그럼 제일 처음 하는 거 도함수 구하는 거죠. 도함수를 구해서. 자, 얘 미분할게요. 얘는 x의 3분의 1 승이죠. 세제곱분의 1은 세제곱근 3분의 1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3분의 1 곱하기 x의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세제곱근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얘가 0이 되는 구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구간은 없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x가 0이 될 때는 주어진 함수가 이 도함수가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x가 0일 때 f'0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가감소 구간 따질 때 도함수가 0일 때를 기준으로도 나누지만 도함수가 없는 거, 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 0을 기준으로도 증가감소가 바뀔 수도 있어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f'(x) 값을 조사를 해볼게요. 얘가 0일 때는 일단 도함수 값,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0보다 큰 거 볼게요. 0보다 큰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 같은 거 넣어볼게요. 1 나오면 이게 1이니까 양수 나오죠. 이거지. 그냥 0보다 어쨌든 큰 수. 0보다 여기가.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증가하다가 여기는 도함수 값은 없고 또 증가하는 그런 함수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증가 구간, 감소 구간 구하라 그랬는데 답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증가하는 구간은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0 밑으로는 다 증가, 그쵸? 그 다음에 0부터 이쪽 큰 쪽도 다 증가합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증가. 그 다음에 감소 구간은 있나요? 없나요? 여기 없죠. 지금 현재는 감소 구간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요 fx는 세제곱 루트 x의 그래프를 살펴보면은요. 약간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연속. 네. 그래서 0일 때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y축이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분계수가 값이 존재하지 않죠. 거기는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이렇게 0일 때 빼고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양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임계점에 대해서 임계점이라는 정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어떤 함수의 증가 감소 구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도함수 값이 0인 게를 기준으로 아까 증가 감소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죠. 또는 이 도함수 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요럴 경우에 요 두 가지 일대를 요 C점을 fx의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임계점이다. 자, 예제 5-3번 다함수 임계점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계점 한번 구해볼까요? 네. A번 이 두 가지를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도함수 마이너스 2 곱하기 2x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6.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묶으면 x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x가 얘가 0이 되려면 x가 4분의 6, 즉 2분의 3일 때 도함수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은 여기 A번에선 없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은 요거 x는 2분의 3 하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앞에 루트 x 미분하면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3 이렇게 나오겠군요. 얘가 2 루트 x 네 위에다 써도 될 것 같은데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3 루트 x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x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즉 x가 0일 때는 이 도함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런 값을. 그러면 x가 0이 아닌 그런 x에 대해서 양변에 2 루트 x를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6x가 되고 더하면 9x는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9분의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임계점은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 주어진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루트 안에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와야 되니까 정의역 자체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9분의 2는 정의역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렇죠? 이거는 정의역에 있지 않아요. 따라서 임계점이 되는 값은 0, x가 0일 때만 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임계점은 x는 0이 되겠습니다. 네, 5-4. 자, 이런 유리함수 모양일 때,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런 꼴일 때 임계점, 또 증가함수 찾아라 이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있는데 분수 함수 꼴이네요. 이럴 때는 분모는 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0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 중에서 뭐는 빠져야 되냐면 x는 1. 그렇죠? 여기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x가 1이 아니어야 된다. 일단 정의역에서 x가 1이 아니다. 이거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A번에서 fx 임계점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임계점 구하려면 주어진 fx가 0일 때를 찾거나 그다음에 이 도함수가 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를 찾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해야겠습니다. 네, 미분할게요. 네, 이렇게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 미분하는 방법.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1이겠네요. 1 더하기 이제 여긴 0이니까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곱하기 분모 1 이렇게 미분을 하죠. 계산하면 x 빼기 x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1 여기 x 플러스 3이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도함수 값이 x가 1이 아닌 데서 생각하면 얘는 x가 1이 아닌 거는 0이 아니거든요. 분모가 0이 아닌 수를 제곱하면 얘는 이제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양수 그다음에 분의 음수함 전체적으로 음수가 나오겠네요. 얘는 0보다 항상 작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구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겠죠. x가 1이 아닌 값에 대해서 얘는 항상 0보다 작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임계점은 정의역 안에서 이 1을 제외한 정의역 안에서 임계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가감소 구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증가감소를 생각해 볼게요. 자, x를 1 정의역에 해당되지 않는 1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보다 큰 쪽이랑 1보다 작은 쪽이랑 도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x가 1일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고 1보다 클 때는 근데 아까 여기서 살펴봤죠. x가 1이 아닐 경우에는 제곱하면 양수고 양수분의 음수하면 음수. 그렇죠? 여기도 1보다 큰 쪽, 1보다 작은 쪽. 그렇죠?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쪽이니까. 자, 얘도 1보다 작은 값을 넣어도 어쨌든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양수분의 음수하면 다시 음수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감소하고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제 증가하는 구간은 지금 없고요. 증가 구간 구하여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만 있네요. 감소 구간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감소죠. 1까지 1.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 또 다 증가 구간, 감소 구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참, 이거 우리 교재에서는 저는 아까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썼는데
증가 구간은 두 구간이 모두 다 증가 구간이니까 두 개를 이제 유니온 합집합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합집합으로 표현해도 좋겠죠. 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함수의 극대극소값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대극소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정의역 안에 있는 적당한 오픈 인터벌 개구간의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점의 그 fx보다 fc가 항상 이렇게 더 클 때 요 c에서 극대값 fx를 갖는다. 얘가 극대값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 큰 거.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구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 얘가 다 이렇게 작은 거예요. 작거나 같을 때 이거를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는 c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x는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적당한 오픈 인터벌 안에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x들이 다 이 어떤 이걸 fc라고 하면 이 값보다 다 낮죠? 요 근처에서. 그게 얘가 극대값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얘 근방으로 어떤 인터벌을 잡아가지고 요 근방에 있는 애들보다는 얘가 가장 낮죠. 최소값. 요 근방보다는 근방에서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 얘가 낮죠. 이럴 때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컬하게 요 어떤 국소적인 부분에서 큰 값, 국소적인 부분에서 작은 값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극대값을 가질 때 이 주변에서 함수가 증가하다가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극소값에서는 극소값을 중심으로 증가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증가 감소가 이 극대극소에서 증감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극대극소는 언제 발생할 거예요? 도함수가 그쵸. 0일 때 발생하겠죠. 증가 감소가 바뀔 때. 자, 일계도함수 판정법. fx가 c라는 점에서 연속이고 c가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임계점일 때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즉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극된 거죠. 여기가 주변보다 큰 값. x는 c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고 fx의 부호가 음에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급속값을 갖겠죠. 그 다음에 fx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증가하다가 또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극대나 극소가 아니죠. 주변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감소하다가 감소해. 잠깐 멈췄다가 또 감소해. 극대 극소가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계점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극대를 갖는 경우 이때도 F'이 0일 수 있고 극소를 갖는 경우도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증가해도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 있고 감소하다가 감소해도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 있는 거죠. 자, 5-5로 볼게요. 일계도함수 판정법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메모장 갖고 와볼게요. 극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극값을 구하려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도함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임계점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은 원래 있었고 x제곱 미분하면 2x 2는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될 때를 찾아야 되니까 3x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는요. x가 0일 때도 이게 0이면 곱해서 0이 되고요. 또 x가 2일 때 그렇죠?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일 때도 0이죠. 이렇게 0과 2에서 임계점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임계점 중에서 아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일 수도 있고 극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0과 2를 중심으로 증가감소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2를 기준으로 좀 나눠볼게요. F'X를 구해봅시다. X가 0 넣으면은 아까 도함수값 0이었고요. 2 넣어도 0이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 있는 수, 예를 들어서 1 같은 거 넣어보면은, 여기 1 넣으면, 여기가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플러스 나오겠네요. 2보다 큰 수, 예를 들어서 3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안에 마이너스 1 같은 걸 넣으면, 마이너스 1하면 이제 플러스 나오니까 더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감소하다가 여기는 증가하다가 여긴 다시 감소하죠. 그럼 여기는 주변보다 낮은 극속값, 여기는 주변보다 여기가 이제 높죠.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극값은 두 개가 되겠네요. 극대랑 극소 중에서 두 개. 그래서 극대값 극대값은 x가 2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f2를 구하면 마이너스 2의 3승 더하기 3x2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8 더하기 4, 3, 12 더하기 2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극소값은 0일 때 발생을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0의 세제곱 2 그래서 이제 다 0이고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극값을 구했어요. 그래서 극값이란 극소값, 극대값을 합해서 극값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가 극값인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gx의 극값을 구하라. 자, 똑같이 주어진 함수 또 미분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게 x의 3분의 2 제곱인 거죠. 얘가 3분의 1 제곱에다가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3분의 2 제곱이거든요. 미분하면 3분의 2 곱하기 x에 여기서 이제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세제곱분의 1x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얘가 0이 될 때는 없고요. x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x는 0에서 이 도함수의 값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인계점에 해당이 됩니다. x는 0이 인계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인계점 중에는 극대 극소 가질 수도 있고 극값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0일 때에 극대인지 극소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쪽이랑 작은 쪽에서 도함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x가 0이면 도함수 값 존재하지 않고, 자, 0보다 큰 거 양수일 때는 뭐 1 같은 거 하면 여기 이제 1 나오고 3분의 1에서 양수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1 같은 거 넣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 같은 거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나오겠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는 감소하다가 여기는 증가하다가 이런 모양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주변보다 이렇게 작은 극소값에 해당이 되겠죠. 극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극소값을 구하면 극소값은 이 x가 0일 때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f0을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다 0 넣으면은요 0 나오겠네요. 이 극소값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0에서 함수값 0 여기가 이제 극소라는 거예요. 여기 뭔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음에 C 네, 극소값은 0이고 참 극대는 있다 없다? 극대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볼게요. C 극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또 미분해야겠죠. 3x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7 미분하면 0이니까. 자, 얘가 0이 되려면 x가 0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게 있는지 구해보면은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이게 양수. 0일 때는 0이고 0보다 작아도 제곱하면 도함수의 값이 또 양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또 증가, 여기 0일 때 잠깐 멈췄다가 또 증가하니까 주어진 함수는 여기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극값이 극대 극소 둘 다 극값이 없다. 그래서 이 hx의 그래프는 실제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약간 이렇게 돼야 되나? 네,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극대 극소는 로컬하게 그 부분에서 최대일 때 이게 극대라고 얘기했었죠. 국소적으로 이제 그 작은 구간에서 크거나 작음을 얘기하는 게 극대 극소였고 최대 최소는 전체 구간에서 가장 클 때 최대값, 그 다음에 전체 구간에서 가장 작을 때 최소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역 내에 주어진 모든 영역 안에서 가장 큰 값, 이게 최대값. 정의역 내에 주어진 영역 안에서 가장 작은 값, 이런 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좀 달라진 거는 이제 여기 정의역이 D라고 하면 도메인 D인데요. D의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이 부분 달라진 거죠. 얘가 계속 클 때 최대값이라고 하고 도메인 안에 모든 점 X에 대해서 가장 작을 때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최대 최소값의 정리를 보면은요.
어떤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 치수를 갖는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폐구간이니까 A랑 B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어야 돼요. A일 때 함수값이 뭐 어딘지 모르지만 뭐 어디 있다고 하고 B일 때 함수값이 어디 있다고 하면 여기 사이에 연속이어야 돼.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됐다. 그럼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하죠. 그렇죠? 일직선으로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 양끝이 최대 최소일 수도 있고 이렇게 휘어지면 이런 데서 최대 임계점에서 뭔가 발생할 것 같죠? 이렇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할 것 같죠?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갖는다 라는 거. 다음 넘어가 볼게요. 폐구간에서 연속인지, 자,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폐구간에서 일단 주어진 함수가 연속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속임을 확인하면 모든 임계점들을 다 구합니다. 그래서 임계점이랑 양끝점이죠. 양끝의 함수값, A랑 B일 때 양끝에서의 함수값, 임계점에서의 함수값,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게 되게 당연한 게 연속, 여기 여기가 이제 A일 때고, 여기가 뭐 B일 때다. 그러면 함수가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이렇게 간다. 그럼 이 양 끝점에서 최대 치수 나올 수 있고요. 여기가 많이 휘어지면 막 이렇게 되면 이런 임계점에서 최대 치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임계점 조사하고 양 끝에 값 조사하면 최대 치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5.6의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네, 예제 5-6 구간에서 폐구간이죠.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해서 이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저 방금 본 대로 이 폐구간 마이너스 4부터 3 사이에서 주어진 함수가 fx가 연속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그렇죠? 연속인 거 확인했고 그럼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이제 존재하니까 구해 봐야겠죠? 자, 구하는 방법. 임계점을 구해야 된다. 임계점 구하려면 도함수를 구해야겠죠? 1개 도함수 미분할게요. 3x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나오겠네요. 더하기 0인 그 다음에 3x로 묶으면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함수가 0이 될 때를 찾으면 x가 0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임계점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임계점일 때의 함수값 f 0일 때의 함수값 구하면 여기다 0을 넣으면 함수값 f0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8, 여기 이제 12,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양끝 구간의 양끝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항에서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묶으면 16으로 묶는 거죠. 마이너스 4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고 16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3일 때의 함수값 2의 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여기서 이게 17 이것도 27이니까 54 더하기 1 해서 5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요거겠네요. 양끝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 함수는 대략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마이너스 4랑 3 사이에서 주어진 함수는 연속인데 0일 때는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함수값이 5, 여기가 5인 거죠. 1.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15, 축에서 여기 마이너스 15가 있다면 계략적인 개형입니다. 3일 때는 55 저 위에서 55까지 여기가 이제 함수값이 55에 해당되는 이제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그래서 양끝 구간에 마이너스 4에서 3까지 중에서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이런 그래프를 갖는 함수구나. 그쵸?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B를 풀어볼게요. B도 마찬가지로 이 폐구간에서 얘 최대 최소 구하라 그랬으니까 함수 일단 당연히 여기 이 구간에서 연속이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임계점 구했었죠? 임계점이 x가 0이랑 마이너스 2에서 임계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양 끝이 달라진 거죠. f0을 구하면 아까 1이었고 f-1을 구하면 5였었고요. 그 다음에 f-1을 구하면 3 이렇게 나오네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F3은 아까 구했었는데요. 55 이렇게 나왔었죠.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요거는 똑같네요. 55 F3이었고 최소값이 이제 여기 0에서 발생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4일 때는 15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2일 때 5였다가 0일 때는 1이고 3일 때는 55 저 위에 55까지 올라갔던 이런 찌글찌글하네요. 자, 이런 그래프에서 정의역이 이제 마이너스 1부터로 이렇게 바뀌면 여기부터 마이너스 1 때
3 요만큼으로 바뀌면 여기 안에서는 최소값이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죠. 1번 A번에서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5였다면 그렇죠? 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요 안에서로 정의역이 바뀌니까 최대값은 그대로 55 이런 식으로 이 구간 안에서 최대치수를 구하니까 이 정의역이 바뀌면 최대치수도 바뀔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C는 요 0부터 1 구간 사이에서 요거의 최대치수를 구하여라. 자, C번. 일단 0, 1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가 gx가 연속인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어진 함수는 x가 이게 분모가 분수 고를 때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x가 2가 아니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x가 2가 아니죠. 여기 구간에서 0하고 1 사이에서는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최대치수는 존재합니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임계점을 구하겠습니다. 미분을 해야겠죠. 자, 분수꼴일 때 분모제곱 분자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1 그래서 x 빼면 마이너스 2만 남네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구간이 있을까요? 얘는 0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쵸? 얘가 분모가 아까 2가 아니다. 2일 때는 정의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2가 아니면 여기 0이 아니고 제곱하면 양수고 양수분의 음수하면 음수 나오죠.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계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 끝에서 최대치수가 발생할 것 같아요. 자, G0은 마이너스 2분의 0, 0이네요. G1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만약에 이 C 함수에서 구간을 뭐 0부터 2라든지 또는 뭐 2가 포함이 되게 뭐 0부터 3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최대치수를 구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값이 얼마일까요? 어떻게 풀까요? x가 2일 때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대치수 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폐구간, 주어진 폐구간에서 연속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래야 주어진 폐구간에서 연속이어야 최대치수 값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서 gx는 최대치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회구간 연속 조건이 없으면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문제 5.1 숙제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5.2 평균값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는 일기도함수와 관련해서 먼저 여기 가장 중요한 정리이다. 지금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별표 치시고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된다. 평균값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이제 롤의 정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롤의 정리 먼저 나와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롤의 정리란 폐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폐구간에서 실수로 정의되는 이 함수. 첫 번째 조건, 폐구간에서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 연속 안쪽에 개구간 양끝점에서는 이제 빼고 안쪽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리고 양끝 FA에서의 함수값이랑 B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그러면 미분계수가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점이 이 구간 사이에서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만약에 A에서 B까지 이게 상수함수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폐구간에서 연속이죠. 연속이고 여기서 미분 가능하며 도함수의 값이 이제 0이 되겠죠.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가야 되니까 뭐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함수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런 점이 이렇게 여기랑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즉 이 x축과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란한 평행한 점이 반드시 존재하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 이런 C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 점이 존재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든지 그러면 이런 미분계수가 0인 C 존재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든지 여러 번 만약에 반복했다 그러면 C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C가 하나든 두 개든 또는 이제 여러 개든 어쨌든 미분계수가 0이 미분의 개수가 0이 되는 그런 C가 이 A, B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런 게 이제 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5-7번.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4일 때 0에서 2 사이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C가 존재함을 증명하여라. 그러면 롤의 정리를 이제 이용을 해서 롤의 정리 첫 번째 요 폐구간 0에서부터 2 여기에서 이 fx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0부터 2 개구간 여기에서는 미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 0 넣어보면 0이고요. 2에서의 함수값 이것도 역시 0입니다. 그래서 F0과 F2가 같으므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한 거죠. 롤의 정리를 이용하여 또는 롤의 정리에 의하여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F 프라임 C가 0인 C가 0, 2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번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함수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이런 C가 존재함을 증명하여라 그랬으니까 롤의 정리 이용할 수 있겠죠. 자, 0부터 2파이에서 코사인 함수는 연속입니다. 그리고 0부터 2파이 여기 이제 개구간에서 미분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그리고 0일 때 코사인 0 1이죠. 2파일 때의 값 역시 1이네요. 그래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G'C가 0이 되는 그런 C가 구간 0부터 2파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제재보다 18번 중간값 정리와 롤의 정리를 이용하여 이 3차 방정식이 단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얘는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야 되는데 근이 존재한다는 거 보이기 위해서 다항함수는 사실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 또 사실 미분 가능하죠. 그 중에서 함수값 두 개를 구해 볼게요. 여기 책에서는 0일 때 함수값이랑 1일 때 함수값을 구했거든요. 0일 때 함수값은 이게 0일 때 이렇게 넣기 쉬운 숫자를 뽑은 것 같아요.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음수가 나오고 그 다음 1을 넣으면 6 빼기 3이니까 3, 양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중간간 정리에 의해서 여기 0과 1 사이에 반드시 0이 있어야겠죠. 그쵸? 0일 때 마이너스 3이고 1일 때 3이니까 연속함 쓰려면 이게 이렇게 점프는 못하니까 반드시 여기가 x축을 지나야 되니까 함수값이 0이 되는 c가 있어야 돼요. 즉 얘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해가 어쨌든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이 이제 여기에는 하나 0과 1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 있고 중간값 정리로 인해서 존재하고 다른 구간의 해가 없어야지 단 하나의 실근은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근의 유일성 증명. 만약에 이제 근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AB가 근이기 때문에 FA도 0이고 FB도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폐구간 AB에 대해서 연속이고 주어진 함수가 당연히 이제 연속 미분 가능성은 보장이 돼 있는 함수죠. 롤의 정리에 의해서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C가 이 AB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이제 이 함수를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얘는 x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죠? 거기다 5를 더했기 때문에 5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값이 5인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f'x는 항상 0보다 크게 나오므로 0이 되는 c가 있다라는 말이 모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가정이 틀렸다. 이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는다 라고 가정을 했더니 예, 모순이 된다. 모순이 일어나더라. 따라서 두 개를 가질 수가 없더라. 단 하나의 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한 평균값의 정리 보겠습니다. 평균값의 정리는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민밸류 시어럼 별표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 요거는 이제 롤의 정리일 때랑 가정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F'C가 이 A일 때랑 B일 때의 이게 평균 변화율이거든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그런 C가 이 AB 구간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롤의 정리는 요거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FA랑 FP가 같을 때에 대한 내용이 롤의 정리였잖아요. 이제 얘가 0이 될 때 같으니까 얘가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이 구간 안에서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뭐 FA가 있고 FB가 조금 두 개가 달라요. 높이가 얘가 작고 얘가 크다든지 이렇게 다를 때 일직선으로 만약에 연결하면 이 평균 변화율이랑 요 AB 사이의 모든 점에서 미분 개수가 같은 거고요. 만약에 요거 그쵸? 요 길기가 요거죠.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 평균 변화율이랑 A에서 B까지 이렇게 연속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랑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A, B 구간 사이에. 여기랑 이쪽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랑 이 A, B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길기가 같게 되는 이러한 C가 존재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 이상. 그쵸?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도 이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점이 반드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어느 점에선가. 이거랑 같게 되는, 그림이 안 맞는데, 맞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런 C가 AB 구간 사이에 존재한다.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얘처럼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그쵸? 혹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더 꼬불꼬불꼬불 하면, 그쵸?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평균값 정리가. 예제 5-9 보겠습니다. 자, C의 존재에 대해서 fx가 이럴 때 도함수 f'C가 1인 그런 C가 0과 2 사이에 존재함을 증명하여라 그랬어요. 주어진 함수 3차 함수는 0과 2에서 fx는 여기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0과 2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 네. 평균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F0이랑 F2를 계산을 해볼게요. 0 넣으면 0이고요. F2는 8 빼기 6이니까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이러한 C가 존재한다. 는 게 평균 변화, 평균값 정리의 내용이니까 이거 얘가 2고 얘가 0이니까 똑같이 2분의 2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C가 1인 그러한 C가 0과 2 사이에 존재한다. C가 존재한다. 무슨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번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G라는 X는 코사인 X는 당연히 모든 구간에서 사실 연속과 미분 가능성을 갖고 있죠. 이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 합니다. 그리고 G0은 코사인 0은 1이죠. G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네요. 이므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 G'C가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0으로 할게요. 그래서 0 빼기 1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군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2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G'C가 마이너스 파이분의 2를 만족하는 그러한 C가 주어진 구간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예제 5-10.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절대값 코사인 B 마이너스 코사인 A는 B와 A의 차이, B 마이너스 A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요거를 보여라, 증명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만약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니까 A와 B가 같다면 여기 이제 둘 다 이것도 0이고 B-A도 0이니까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랑 A가 다를 경우 이럴 경우에는 fx를 코사인 x라고 하면 얘는 구간 코사인 함수는 사실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또 개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하죠. 코사인 함수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대평균값 정리에 의해 F'C가 FAB에서의 평균 변화 이거인 C가 AB 그 구간 사이에 존재하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사인 x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c, 요게 마이너스 사인 c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 분의 fb는 코사인 b 마이너스 코사인 a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은 마이너스 사인 c와 같은데 사인 c의 크기는 사인 값의 크기는 1보다 작거나 같죠. 이 사인 함수는 최대 최소 값이 1에서 마이너스 1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절대값 분수의 절대값 한꺼번에 쓴 거는 따로따로 쓴 거랑 같은 거 알죠? 이렇게 분자분모 절대값을 따로 쓴 거랑 같죠. 그 다음에 양변에 여기서 이제 A, B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양변에 이제 곱하면 코사인 B 마이너스 코사인 A의 절대값은 B 마이너스 A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평균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자, 평균수치 활용해서 무리수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예제 5-11번 보겠습니다. 자, 루트 10 네, 풀이 보도록 할게요. 무리수의 근사값을 구하라. 이거를 평균값 정리로 무리수의 근사값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루트 10이랑 가장 가까운 정수를 생각하면 루트 9가 되겠죠. 이것보다 얘가 이제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고 주어진 함수는 fx는 루트 x를 생각해 볼게요. 얘를 구간 9부터 10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9, 10 요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9에서 1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10-9, 9와 10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되는 C가 요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죠. 존재한다. 그래서 요 함수를 미분하면 요거는 2 루트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C가 여기 사이에 9와 10 사이에 있으니까 루트 C는 루트 9와 루트 10 사이에 있고 역수 취하면요. 루트 10분의 1 분의 3분의 1 사이에 있겠죠.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6분의 1보다는 작고 이 루트 10분의 1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루트 10분의 1 여기서 2루트 10은 루트 40과 같죠. 얘는 루트 40이랑 이제 비교하면 정수 중에 루트 49랑 가장 가깝죠. 자, 루트 49분의 1보다 얘가 더 큽니다. 즉 7분의 1보다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의 근사값으로 이 루트 10-3이 7분의 1과 6분의 1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근사값으로 요거 두 개의 평균으로 택할게요. 그래서 얘의 근사값으로 7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하고 반으로 나눈 값으로 택하면 얘가 이제 통분하면 6, 7에 42분의 7 더하기 6 하면 1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84분의 13 이렇게 고르면 루트 10은 3 더하기 84분의 13 이런 식으로 이 루트 10의 근사값을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하나 더 해볼게요. B번. 자, 루트 15랑 가장 가까운 정수를 일단 하나 찾고 가장 가까운 정수 뭐가 있을까요? 16, 그쵸? 루트 16이 4니까 fx를 루트 x라고 할 때 얘는 폐구간 15에서 16 여기에서는 15부터 16까지 그 사이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저는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C는 아까 이제 미분 한번 했으니까 요거였죠. F'C는 평균 변화율 루트 16 빼기 루트 15와 같아야 된다. 이거인 C가 이게 이제 분모는 1이니까 4 빼기 루트 15 이거인 C가 요 개 구간 15에서 16 사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C가 15에서 16 사이에 있으니까 C분의 1은 16분의 1과 15분의 1 사이에 있는 거죠. 이제 루트를 씌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2 곱하기 4니까 8분의 1이에요. 얘는 루트 2는 루트 4니까 루트 60분의 1이거든요. 얘는 누구보다 작을까요? 제곱수 60에 가까운 제곱수를 생각해 볼게요. 누가 있을까요? 77에 49, 88에 64, 그쵸? 49로 하면 되겠죠? 왜냐면 88에 64는 이제 얘보다 64분의 1 하면 더 작아지니까 얘보다 큰 거를 해야 되고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루트 C분의 1이 8분의 1과 7분의 1 사이에 있는 수다 라는 거를 지금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근사값으로 8분의 1과 7분의 1의 평균 딱 가운데 있는 값으로 골라볼게요. 그럼 7, 8에 56분의 7 더하기 8, 15 112분의 15 자, 이거를 골라볼게요. 근사값이죠. 근데 요 2루트 15는 누구랑 같다 그랬냐면 2루트 C분의 1은 4 마이너스 루트 15랑 같다 그랬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따라서 루트 15의 근사값은 4 더하기 112분의 15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네요.